올해 기업이익은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 이제 그런 그 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고 전문가들도 뭐 여기저기 나오는데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의 이나무입니다. 네, 훈훈입니다. 네, 교수님은 대체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으신 것 같은데.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장기적인 성과가 더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주식은 지금 뭐 적정하게 좀 평가돼 있어서 당분간 뭐 상승할 여력은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고평가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세계 최대 헤지펀드 그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가 이 포트폴리오 변경을 했는데 그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 그 미국 주식을 축소하고 이머징 비중을 높였는데 그 이머징 비중 중에 그 이머징 관련된 ETF에 국내가 포함된, 한국이 포함된,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뭐 한국 시장의 반도체를 좋게 봐서 삼성전자, 그러면 왜냐면 그 이머징 ETF 안에 종목에 한국 삼성전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그 세계 최대 헤지펀드가 한국 시장에 대한 뭐 어떤 시각의 약간 변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워낙 월가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저희 나라 시장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 퍼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 텐데 그런 부분에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브리지워터는 이제 세계에서 규모로 제일 큰 헤지펀드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롱숏,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공매도해서 이제 절대 수익을 얻는 그런 롱숏 펀드가 아니고 글로벌 매크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을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 지금 이제 미국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아마 이제 그분이나 이제 그분의 이제 운영하는 리서치 팀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반대편에 이제 이머징 마켓 주가가 그동안 워낙 언더퍼폼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매크로 벳을 한 것이고,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큰 시장이 중국, 그 다음이 대만, 한국이 요즘 미끄러져서 세 번째예요. 옛날에 제일 컸는데, 그리고 삼성전자가 개별 종목으로 치면 한 세 번째, 네 번째로 큰 종목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 거지. 삼성전자가 저평가가 됐다. 그래서 한국이 저평가가 돼서 됐다 그렇게 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워낙 장기적인 성과가 뛰어난 것이니까 그런 이머징 마켓 주식에 베팅을 했다는 건 저희가 한번 참고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 자료를 새벽까지 잠 안 자고 엄청 새벽은 아니고 12시 좀 넘어서 많이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오늘 준비하신 이 시클컬 경기민감주 분석 자료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먼저 알려주고 싶으신 핵심 요약 두 가지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약간 좀 기술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질문을 먼저 이렇게 우리 유튜브 시작에 한 적은 처음인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이 이제 지수 3000에서 횡보를 보이는데 올해 기업이익은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 이제 그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고 전문가들도 뭐 여기저기 나오는데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시클리컬, 경기에 민감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고 우리 증시가 이번 사이클의 픽 어닝스, 이게 정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설명을 제가 체계적으로, 개별 종목, 개별 업종, 그 다음에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미국, 뭐 심지어 덴마크 이런 데 경기 민감주 예를 들면서 한국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가는
경기 순환적인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구조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퍼가 지금 10배인데 주가가 못 오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시클리컬 경기 관련된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꼭 거버넌스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때문에 100% 디스카운트가 되는 건 아닌데 다른 이슈들도 한 서너 가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체계적으로 좀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저희가 해답을 얻고자 이렇게 오늘 저 유튜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 시클리컬 대표적인 업종이 철강 업종이 있는데 그렇죠. 네, 네. 포스코가 지금 퍼가 4배면은 엄청 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투자가들이, 구독자들이 딜레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HMM도 퍼가 3배인가? 이제 그렇고, 뭐 진짜 그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인 철강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 그 다음에 포스코는 뭐 철강 제품의 경쟁력, 수익성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뭐 가장 넘버원인 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가 퍼가 불과 4배이니까 과연 지금 무작정, 그러니까 이걸 덥석 물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4배가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한 25조 원쯤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된 3분기 실적이 뭐 매출액, 이익, 수익성, 철강 사이클이 지금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사상 최고의 이익을 냈는데 반면에 주가는 금년 5월 달에 41만 원에서 고점을 찍고 지금 한 31% 빠졌어요. 그래서 그 실제 철강 사이클의 펀디멘털과 주가는 좀 따로 가죠.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주가의 적정 평가,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따지는 주가 수익 배수를 놓고 보면 금년 이익 대비 이건 이제 크레딧 스위스 미국 증권사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퍼가 올해 4배, 내년에는 5배, 2023년에는 5배. 뭐 이제 퍼가 4배에서 5배로 는다는 거는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죠. 왜냐면 분모에 들어가는 주당 순이익, 순이익이 이제 감소하니까 이제 퍼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은 포스코의 퍼가 4배로 싸지만 올해가 기업이익의 정점이고 내년 후년에는 감익을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이 크레딧 스위스 철강 담당 애널리스트의 추정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가 경기 민감주를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책에서 본 건데 이 경기 민감주는 언제 매도해야지 수익이 극대화될까요? 혹시 우리 PD님 알고 계세요? 경기 민감주. 아까 말씀해주신 철강, 화학, 항공, 조선 이런 건 언제 팔면 제일 수익이 많이 날까요? 그게 보기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지 않나요? 사이클이? 네. 그 겉핥기로 알아가지고 막 침체기 뭐 이렇게 그쵸. 화랑기. 침체기, 화랑기 네. 그런 게 있는데 교수님 답변 주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 객관식으로 채점하기 좋게 이제 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는 거꾸로 역발상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 업종이 최악일 때, 그러니까 그때는 적자가 나거나 이익이 아주 극도로 적게 나서 다 사람들이 떠날 때요, 그 업종을. 그러면 그때는 분모에 들어가는 이익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 퍼가 오히려 높습니다. 그러니까 퍼가 높을 때 주식을 사서 기업 이익이 정점에 오면 아까 우리 포스코의 사례인 것처럼 뭐 어마어마한 이익을, 그러니까 저점 바닥 대비 고점은 이익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익이 피크 정점에 오면 분모에 들어가는 순이익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퍼가 급격하게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 아까 퍼가 4배였는데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언제 매도해야 하면 수익이 극대화되냐면 퍼가 낮을 때입니다. 그래서 퍼가 높을 때 아니면 퍼가 없을 때 사서 퍼가 낮을 때 매도하는 게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지금 지나고 보면 삼성전자도 지난 3분기에 이익이 정점을 쳤죠. 정점을 했지만 그거보다 6개월 전인 금년 1월에 주가는 피크를 쳐서 실제 이익 사이클이 정점이 오기 전에
퍼가 낮을 때 주식을 팔았어야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좀 이런 것을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경기 민감주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는 경기 민감주, growing cyclical. 이거는 이제 그 사이클의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져요. 삼성전자 같이 이제 IT 기업들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mature cyclical은 성숙된 그 경기 민감주인데 기본적인 트렌드 라인이 그냥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데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려봤자 1,700만 대 팔리거든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철강도 이제 성숙된 산업이어서 이런 데는 이 붐 앤 버스트. 그러니까 이제 그 호황이고 그 다음에 불황이 이제 순환을 하지만 기본적인 트렌드 라인은 평평해서 기본적인 트렌드 라인은 증가를 하지 않죠. 그래서 성장하는 경기 민감주는 주가 밸류에이션을 좀 넉넉하게 줄 수 있지만 머추어 성숙된 미국의 자동차 산업 아니면 전 세계 철강 산업 같은 데는 아주 그 밸류에이션을 이제 박하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여기 보는 것처럼 그 검은색이 기업 이익의 사이클이에요. 저점과 고점을 반복을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기업 이익이 꼭지를 치고 바닥을 치기 그 전에 그게 뭐 3개월,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는데 그건 업종 사이클마다 좀 틀립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주가는 경기 민감주 이익의 사이클에 선행을 합니다. 특히 저점과 고점에 있어서. 그래서 삼성전자를 놓고 봐도 2018년에 기업 이익이 피크를 쳤죠. 그 전 주가는 2017년 하반기에 몇 달 전에 꼭지를 치고 내려왔고 이번 그 2021년도 3분기에 수익성이 피크를 쳤는데 주가는 그거보다 6개월에서 9개월 전인 금년 1월에 고점을 찍었죠. 그래서 이런 패턴은 항상 그 반복이 되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예. 아까 이 성장하는 경기 민감주하고 성숙된 경기 민감주 비교를 해주셨는데 성장하는 경기 민감주에 해당하는 업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뭐 반도체 같은 데가 그렇고 네. 지금 이제 뭐 배터리 같은 경우 2차 전지는 뭐 아직은 성장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 보급이 되면 그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기본적으로 IT 업종이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기본적인 트렌드 라인은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런 것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소비재 경기 관련 소비재 중에서 그 무슨 뭐 우리 그 스포츠화 관련된 그런 것들 럭셔리 명품 같은 데는 기본적인 트렌드 라인은 높지만 경기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뭐 상당히 소비 관련된 업종들이 이런 쪽에 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주가가 이익에 선행하는 부분이 아까 약간의 시차를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3개월, 6개월에서 막 확 크게 뭐 1년 이상 벌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국면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그 2018년에 삼성전자 이익이 정점을 찍기 불과 몇 달 전에 주가는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금년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3분기에 분기 이익의 정점인데 그거보다 한 7, 8개월, 8, 9개월 미리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 왜 주가가 빠지는지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지나고 보니까 분기 이익이 이렇게 3분기에 꺾이고 4분기는 이제 수익성이 확실히 안 좋아진다고 컨센서스가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좀 더 시장이 과거보다는 기업들 정보도 많아지고 투명성이 증가하면서 그런 그것을 반영하는 거가 좀 더 빨라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대표 기업들은 워낙 정보가 이제 원활하니까 제공이. 이 경기 관련주 투자가 일반적인 이제 투자 사이클하고 다르잖아요. 그걸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가 꼭 이 점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왜 이렇게 기업 이익이 많이 증가하는데 왜 주가가 실제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금 3,000이면 한 4, 5% 올랐습니다.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빠졌죠. 그게
금년에 대부분 경기 관련 업종, 경기 관련 기업들. 근데 한국은 10대 종목 중에 8개가 경기 관련주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찾아봤더니 10대 종목 중에 네이버, 카카오 빼놓고는 다 경기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이 이미 꺾였거나 지금 꺾이고 있거나 내년 머지않은 장래에 꺾이니까 주가도 일단은 꺾이는 걸로 이해를 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이제 주가가 나중에 우리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가령 내년 말에 분기 이익이 바닥을 친다. 네네. 그러면 이제 주가는 그거보다 빠른 3개월, 6개월인 2022년 2분기나 언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것은 분기 수익성에 대한 추정이 맞는다는 가정이 따라야 되겠지만, 하여간 어렵긴 어려운데 우리가 이건 주가가 올해 한국 주식이 왜 안 오르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 경제나 산업 구조가 아주 세계에서 가장 경기에 민감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돈을 많이 벌 때 엄청 벌지만 꺾일 때는 주가가 이렇게 냉정하게 증시가 평가를 해서 우리 시장이 좀 페널티를 좀 받는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만하고 좀 비교가 돼요. 대만은 이렇게 한국처럼 경기 민감한 구조가 아니거든요. IT 업종이 많아도 TSMC랑 이제 삼성전자의 차이도 이제 그런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업종별로 좀 질문을 드리면 이 철강 업종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철강이 되게 심플합니다. 프로덕트가. 그래서 보통 우리 자동차 아니면 가전 아니면 건설에 이제 들어가는 철강들이 많죠. 그래서 먼저 미국을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 분석인데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도 아까 포스코가 우리 시황이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은 사상 초유의 철강 경기를 맡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이런데 건설 경기가 아주 지금 미국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전에 바이든이 그랬죠. 더러운 중국의 철강, 더티 스틸이라는 그런 철강도 최근에 유입이 안 되거든요. 중국이 수출을 요즘 좀 제한하고 그래서 아주 미국의 철강 수급이 좋아서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에비타 마진, 그러니까 현금 흐름 기준으로 한 수익성이 사상 최고치에 올라서 이제 내년 후년 2022년, 2023년에 꺾인다고 이제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는 한 달 전에 이제 과감하게 전망을 했는데 저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도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이미 주가는 조금씩 꺾였습니다. 많이 한국보다는 주가가 좀 덜 빠졌지만 미국의 철강 업체들은 주가가 조금 꺾여서 이제 하락 국면을 진입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철강 회사가 옛날에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US 스틸이라고 포스코 같이 큰 용광로에서 이제 쇠물을 만드는데, 그래서 철광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만드는 US 스틸이 있고, 여기는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이자 전기료 업체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여기는 스크랩, 고철을 갖고 이제 철강을 만들죠. 좀 친환경적이고. 근데 두 회사 다 지금 US 스틸은 퍼가 2배. 그 다음에 뉴코아는 퍼가 4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싸다고 할 수 있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는 지금 시황이 업황이 너무 좋지만 제가 어제 뉴코아 CEO의 인터뷰 화면을 제가 봤는데 지난 3분기나 지금 있는 4분기가 아마 피크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넌지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크가 되면 암만 주가가 싸도 퍼가 1.5배여도 주가는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런 업종, 그런 기업을 사이클이 꺾이면 투자가들은 외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퍼가 너무 낮다고 덤벼들지 말고 그 이유를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거 보니까 교수님 2023년에 퍼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오히려 2023년은 좀 투자를 해볼 만한 시기가 될 수 있겠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주 좋은 공부를 잘하네요. 프로가. 역시 공대생이 똑똑하네. 그래서 퍼가 지금 낮을 때는 이 종목을 당연히 팔았어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는 것 같고,
내년에 감익을 하고 2023년 2년 후에는 수익성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걸로 여기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추정을 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2년 후에는 다시 한번 투자를 검토해 볼 만한 그런 그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경기 관련주는 장기간 보유하기에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장기적인 수익성은 안 높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전문가들도 만만치 않은 그런 트레이딩을 아주 똑똑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들한테 쉽지는 않은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